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 섹터와 종목 얘기 첫 번째로 전해드릴 거고요. 자유로운 손 덕분에 앞으로 산업과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쪽이 워낙 강해서 가뜩이나 잊혀진 섹터가 더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섹터도 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바이오가 쉬어가는 틈을 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과 불이 확 붙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확산이 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그리고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ESS 시장의 성장성. 오늘 재료가 상당히 많은데 누가 뭐래도 대장이 삼성 SDI고 텔레방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ESS 쪽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경쟁에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로 ESS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안전성과 국산화를 내세워서 지금 입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 1차 때보다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국내 산업 기여도 같은 비가격 평가 비중이 50%까지 확 늘어났는데요. 쉽게 말해서 ESS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국산 부품을 많이 썼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 SDI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이미 지난 1차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76%를 싹쓸이했었던 저력이 있고 그 비결은 NCA 각형 배터리였습니다. 구조적으로 화재에 강하고 울산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산화 점수도 만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일체형 솔루션, SBB, 삼성 배터리 박스까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화재 이슈에 민감한 공공 발주처의 니즈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이 왜 중요하냐? 국내 ESS 생태계 강화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어서 시장에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함께 보시면요. 삼성 SDI가 ESS 안전성 강화에 협력사를 총동원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SS도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화재 소식에 불안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 화재 공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합군의 역할을 보면 한중 NCS가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과 소화 장치를 맡아서 초기 진화를 책임을 질 예정이고요. 다음 GFI도 있습니다. 온도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불을 끄는 특수 소화 시트 공급하고요. 이 모든 설비를 튼튼한 외관, 인클로저를 담당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신 EDP와 신흥 SEC도 삼성 SDI의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만큼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를 올해 하반기 다크호스 섹터로 전망한 한 텔레방의 의견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2차 전지 주가는 지난 3년간 조정을 받으며 바닥권인, 즉 빈집 상태입니다. 시장의 막강한 유동성이 저평가된 2차 전지 섹터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확실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연초부터 삼성 SDI와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상용화를 언급하고 있죠. 양산 시점이 2027년이라면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이니까 올해 하반기가 선반영의 적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계 동향을 또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난달부터 2차 전지 종목군 탐방 비중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비슷한 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SDI 그리고 그의
연합군, 밸류체인 쪽으로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무려 17%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연합군 역할을 하게 될 한중 NCS, GFI, 서진시스템, 상신 EDP, 신흥 SEC까지 동반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십수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대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가 던진 말인데요. 우리가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 구글 딥마인드의 CEO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있고 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가 지목한 차세대 기기는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AI가 내 눈이 되어 세상을 보고 내 귀에 정보를 속삭여주는 데에는 안경만큼 완벽한 폼팩터가 없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이 만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구글은 과거에 구글 글래스로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겁고 배터리도 빨리 닳았고 무엇보다 이걸 굳이 왜 써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었는데요. 허사비스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배터리 기술과 하드웨어의 경량화가 이뤄졌고 무엇보다 내 삶을 돕는 완벽한 비서, 즉 생성형 AI라는 확실한 킬러 앱이 장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화할 만큼 AI가 강해졌고 그와 더불어서 레이벤, 젠틀몬스터 그리고 삼성 등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젠틀몬스터에 지분 투자했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찾아보니까 구글은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II 컴바인드의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스마트 글래스 동맹을 위한 전략적 지분 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경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미나이와 제가 또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아봤습니다. 네, 우측에 보이시죠? 네, 이 기사의 핵심은 배터리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안경,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가 가벼워지고 똑똑해졌다라는 건데 앞서서 이제 삼성과의 협력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 삼성그룹 밸류체인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PCB 공급 이력이 있는 종목들도 봐야 될 텐데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LG 이노텍, 라운텍, 뉴프렉스 그리고 ITM 반도체가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련주가 나중에 시장에서 하나의 또 테마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 얘기입니다. 5G와 AI 인프라 투자의 숨은 수혜주인 유선 장비 업체들이 최근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국내 유선 장비 업체들 정말 힘들었던 거 사실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사에 밀리고 국내 통신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설비 투자가 확 줄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흐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3G와 LTE 주파수를 재할당해주면서 이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의무 도입을 내걸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트래픽인데 5G의 생명인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기지국에서 받은 데이터를 코어망까지 보내는 유선 통로, 즉 백홀이 튼튼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또 투자텔에서 백홀 얘기를 드렸었는데 무선만 빨라서는 소용이 없고 이 유선망의 병목을 뚫어줘야 진짜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 주도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국에 엣지 센터를 깔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대용량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광 케이블, 스위치, 라우터 같은 유선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 유비쿼스, 다사 네트워크스, 솔리드였고요. 그중에 유비쿼스는 국내 가입자망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1위 사업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 종목은 피지컬 AI 시대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스위치 장비 수요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죠.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5개를 꼽아봤습니다. 유비커스 전일 급등 이후로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고는 있지만 윗골이 달고 있고요.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알게 모르게 강해했더라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아쉽게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8%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쪽에 모멘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까지 강했던 현대차 로봇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다른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죠. 계속 강조했던 2차전지 이쪽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적인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이 PCB 쪽의 종목들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바로 PCB를 말하는 건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AI 인프라 확장이 PCB, 그다음에 그 PCB에 들어가는 이 CCL이라고 하는 이 산업 소재의 이 슈퍼 사이클로 진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가 지금 800GW부터 이제 1.6TW까지 이 초고속 전송부터 이 대규모 확장과 수요가 동시에 커지고 있으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 AI 서버용 PCB하고 CCL이 2배 이상 커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상황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가 언급할 수 있는 GPU가 포퍼 시리즈에서 블랙엘로 넘어왔고 또 블랙엘도 상당히 빠른 상황인데 이번 연도에는 또 누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칩이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PCB 기판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차세대 CCL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CCL, 그러니까 그런 PCB에 들어가는 소재를 단독 공급하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기판 기술로는 이번 연도에 못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의 빠른 세대 교체가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쟁자 없이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PCB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대덕전자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들어가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젠스랑 같은 경우는 블랙로크 시장과의 대담에 있어서 수조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가 또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 대만의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이 PCB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방송 중에 음향이 고르지 못했다라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PCB다라고 오늘의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 가격대가 90만 원인데요.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산이 일단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PCB 요거를 이제 단독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의 이 두산전자 BG가 대만에 공급해서 대만이 이제 PC 만들어갖고 엔비디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재를 지금 두산이 단독 공급하고 있다. 이 블랙엘에 들어가는 CCL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대만의 EMC가 같이 하고 있던 건데 거기를 밀어내고 지금 두산이 단독으로 공급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루빈도 마찬가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이 AI 인프라 쪽에 있는 것들을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구글도 새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하는 게 또 구글의 CPU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글의 CPU 같은 경우도 컬이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CPU가 들어가는 이 AI 가속기에도 지금 공급할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트릴리움 3가 추가가 본격화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두산의 CC에 들어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PCB에 들어가는 소재는 아마 두산이 뭐 거의 다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AI 인프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두산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목표가는 110만 원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선절가는 7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데 지난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레이컨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종목 리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지금 전고체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이스스페어스 케미칼, 한농화성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 급등하고 있고요. 결국에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뭐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못 올라간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아마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꽤 센 하락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뭐 반도체, 또 바이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여될 종목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 그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모레 방송이 없고요. 이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덕 무료 주식밴드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글 써놓은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